저는 구속영장을 갖다가 발부하면서 15자를 기재했고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594자를 적었다. 자, 얼마나 대비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윤통 구속되고 뒤에 거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웃긴다. 윤 대통령은 설명할 것도 없이 설명하려고 하면 궁색하니까 그야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15자로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래서 윤통 대변인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영장 발부 판사가 그렇게 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유관계들을 이렇게 기재해야 될 건데 그렇게 기재하려고 하다가는 이 영장 발부 요인이 궁색해질 거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짧게 적고 끝내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5자 했기 때문에 그날 서부지법에서 뒤집어져서 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윤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왜 윤통을 구속할 수밖에 없나를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을 갖다가 2023년 9월에 당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때 무려 590넉자를 썼어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에 대해서 다 달았어요. 토를. 혐의 소명에 대해서 본다 하면서 쭉 달았고 증거인멸 염려에 관해서 본다라고 쭉 달았어요. 이때는 이례적으로 장문인 기각 사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벌어졌지요. 혐의별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여부 등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재명에 대한 본 재판에서 이 예단을 할 우려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이 법조계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국회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도 이것을요 기각하면서 590넉자나 적으면서 주저리 왜 기각하는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판사가 도대체 뭘 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발부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 객관적인 어떤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1,000원어치 주소하면 미운 놈한테는 요만큼만 주고 저거 마음에 드는 놈한테는 이만큼 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은 그만큼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일들을 말할 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영장 발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렸다. 일반 사람들은 재해 중함 정도와 또 더 나아가서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주거 부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윤통한테는 그 세 가지 중에 증거인멸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재명이 할 때는 주저리 자기에게 날라올 비난을 막기 위해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지가 한 행동이 궁색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요 고무줄처럼 엿장수처럼 이렇게 어떤 때는 늘어졌다가 어떤 때는 좁아졌다가 각자 지 주관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장까지 발부하는가 안 발부하는가가 정해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니고 고무줄치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적용시켜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가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거고 그래서 서부지법 사태 1월 19일 그 사태의 진상도 그 원인을 판사가 제공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건일수록 판사가 그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판사 개인의 성향에 맡기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통제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장 사냥이 진행되고 있죠. 이번에 윤통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영장 사냥을 했잖아요. 좌파 판사 찾아가지고. 그래서 형사법에 따르면 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구속 사유를 심사하면서
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장 발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장 발부의 기준도 염려나 우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염려인가 어느 정도의 우려인가 이건 또 지극히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장 판사의 지젓대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한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속을 해야 될 사유를 세세하게 적고 또 기각을 해야 될 사실을 세세하게 적고 그것이 법원 내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서 판사 사냥까지 하는 정도가 되면 이 나라는 법치가 이미 그야말로 장돌뱅이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정해진 가격이 없이 서로 간에 흥정하기에 따라 가지고 상대 봐가면서 값을 정하면 그것이 무슨 놈의 법치입니까? 그래서 영장 발부나 기각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영장 담당 전담 판사를 합의부로 해서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잡범 같은 경우에는 영장 담당 판사 1명이 하더라도 중대 사유가 있는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판사를 갖다가 임명해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법원은요. 판사가 영장 발부 기각 사유를 어떻게 적는가는 판사들의 전부 개별적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적 법률적 판단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변명만 구질구질하게 늘어놓거나 아니면 변명할 거리가 부족하면 짧게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한국의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알았죠. 헌법재판소나 판사들을 보면서 이자들이 마치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할 짓거리는 다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끈은 다 대고 있고 그러다가 또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런 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닌 거예요. 사기꾼치지요. 판사들이나 사기꾼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배우고 판사 시험까지 통과해서 저렇게 권위를 잡고 판사 들어오면 다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판에 저거들은 실제 권위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권위를요 국민한테 강요해봤자요 권위가 서게 돼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